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희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 양주 실현으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한 업무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47%인 62억 5,010만 원이 증가한 282억 17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1%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전년도 대비 32.21%인 67억 486만 원이 증가한 277억 21만 원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3.49%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85%인 약 5억 원이 감소한 5억 15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1.37%입니다.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1억 5,003만 원으로 79.48%가 증가하였고 주택과는 131억 5,684만 원으로 29.62%가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11억 2,444만 원으로 24.1%가 감소하였으며 허가과는 1억 7,705만 원으로 10.92%가 증가되었고 산림영가는 95억 9,336만 원으로 22.2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1억 5,003만 원이며 일반 회계는 전년도 대비 178%가 증가한 36억 4,853만 원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도시관리와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개발지원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정보체계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 계획체계 유지관리비에 5,970만 원, 도시계획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6,643만 원, 2030 양주 도시관리 개정비에 8억 5천만 원, 개발지원국 해제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2억 2,583만 원, 개발지원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에 2,124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7억 1,630만 원, 디자인 행정 운영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경관계획 제수를 위한 사업에 1억 7,3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특별하게 전출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청권에 한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으로 5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의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62%가 증가한 131억 5,683만 원으로 주택 행정의 건실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에 113억 7,698만 원, 마을 회관 시설 개선 공사 사업에 5억 원을,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사업에 1억 1,900만 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사업 등에 7억 6,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광고물 기금 전출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수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4.1%가 감소한 14억 8,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에 4억 6,086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1억 9,016만 원, 개별 공시지가 사무관리 및 인건비로 3억 6,643만 원을, 개발부담금 사무에 1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가 소관으로, 허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가 증가한 1억 7,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 농지 측량,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사업, 산림 보호를 위한 채석장 환경 감시원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가 소관입니다. 산림 휴양가는 산림 휴양시설 조성과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2.24%가 증가한 95억 9,336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및 숲길 정비 사업에 9억 5,196만 원, 목재 문화체험장 등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595만 원, 산림육장 등 산림휴양시설 정비 사업에 3억 8,600만 원, 신암 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14억 9,400만 원, 산불 방지 대책 및 산림 보호 사업에 30억 4,598만 원, 사방 사업 및 산사태 예방 사업, 위험 수목 제거 사업에 6억 6,706만 원, 소나무 재선충 방지 사업 등의 산림 보호 및 관련 단체에 6억 2,815만 원, 정책 숙가구기 조림 등 산림 자원 조성 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임도 사업 시설에 5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년도 본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23쪽 보시겠습니다.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5,900을 정도를 책정하셨는데 이거 지금 정보 체계가 지금 2020년도 올해도 지금 사용했던 건가요?
예, 매년 반복적으로 이제 국토정비 체계가 UPIS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토연계 정보체 UPIS하고 그다음에 DB 및 KRS DB 현행화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보 체계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점검하고 DB를 또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 시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 계속 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다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그러니까 매년 이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정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체계 정비하면서 계속 DB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예, DB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또 맞아서 그 업체하고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뭐 정보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DB 구축을 확실하게 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25쪽 디자인 사업 추진 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년도에 올해 했던 거를 보니까 주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 제작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소모품비 구입하고 전문서적 구입하고 전기 간접물 구독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수 도시 디자인 벤치마킹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는 200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이 구성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관계를 이제 올해도 사실은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왕래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사실 좀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이라도 좀 잦아지면 코로나19가 저희 좀 이렇게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디자인이 지금 많은 것을 좌우하잖아요, 현대.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양주시의 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분야에 다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세계적인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은 못 가도 지금 우리 국내외에서도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뭐 불가하다, 좀 힘들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건축이야 뭐 외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본의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그쪽으로 좀 비중을 두시고 추진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1억 5천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16개월이나 15개월 저희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것까지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절반해서 1억 5천 세운 겁니다. 반 세운 거고 3억이다.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조화롭고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행복도시 구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용역비가 작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니까 이러한 거에 맞게 경관계획에 대해서 진작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27조 크라우드 기반 건축 행정 시스템 재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역시 지금 DB 구축이 주 업무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주택과장이 답변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주관 사업인데요. 지금
지금 건축 행정 정보 시스템이 이제 세움탈을 부리는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시민들의 이제 국민들의 그 건축 행정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빠른 민원 처리와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거를 시스템을 좀 개선 소프트웨어화되어를 좀 이렇게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아마 그 전국적인 지자체에 균등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좀 예산 배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DB 구축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건축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529조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7천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자체 재원 있고 이전 재원이 있어요. 지금 이전 재원이 뭐냐 했더니 이제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전 재원이 뭔지. 예, 주택과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529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가 자체 재원이 잡혀 있고 5억 7천이 잡혀 있고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에 있어 민간자본에서 지금 8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재원이 뭐며 그다음에 이것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주택과장이 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이전 재원이라 하면 이게 이제 자체 사업이 아닌 도에서 이렇게 30% 지원받고 시에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의무적 관리 대상 단지에게 2개 단지, 임의적 관리 대상 단지에 1개 단지에서 총 이렇게 8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8천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 된 매칭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로명 이렇게 파손된 거 그거는 어떻게 지금 계속 정비를 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나갈 것이며 언제 그 정비가 끝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토지관리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 그 일제 조사한 결과 한 1,270개 정도의 그 훼손 사항이나 그 시인성이 안 좋은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690개 정도가 설치를 했고요. 내년 사업에서 나머지 부분 다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에 연말이면 끝납니까? 전반기에 이걸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예, 그럼 예. 6월에 끝나는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이거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도 글씨 안 보여요. 예, 예. 이거는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27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은 어떻게 받으셨고 선정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토부 주관 사업인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3층 이상 그 드라이비트 그 시공으로 된 게 화재에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특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5개 사업이었었는데 그 대상이 지금 현재 2개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더 있다면 1개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참고로 예스병원하고 그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이렇게 이제 신청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도비 다 3개가 다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도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그렇지만 신청에 있어서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신청 방법에 있어서 그다음에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5개 신청했는데 3개 됐으면 2개는 내년에 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관심에 초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잘 해주시고 선정함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541쪽 보겠습니다. 목재 문화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참가자들이 지금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목공체업 교육재료비 구입이 매월 200씩 해서 지금 2,400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전에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친환경 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 발생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분적인 사유 같고 이 부분에 의해서 전에 부탁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금을 조금 내려야 돼 감소시켜야 되지 않냐 그거를 지금 관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체험료가 사실상 그 목재 체험료는 그 2,000원입니다. 단체는 이제 1,600원인데 물론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데하고도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저희 시가 이제 2,000원이고 이제 단체 1,600원인데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1,000원하고 5,000원 사이 받고 있고 수원 성남시는 1,000원, 3,000원 사이. 그러나 다만 이제 남양주시가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가 다 그 무료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2,000원이면은 이렇게 또 큰 돈은 아니니까. 2,000원 확실하십니까? 2,000원 더 되는 건 이제 다 다른 돈데 나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2,000원은 아닌 걸로. 아니,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재료비는 별도로 내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사들 받는 수익자가 거죠. 부담하는 재료비가 있고 예. 목공체험 교육재료비 구입하는 우리 시가 구입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 교육재료비는 똑같은데 예. 이게 2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직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공 지도사들 이렇게 운영하는 어떤 우리가 주는 돈을 지금 저희가 그 체험료 일부 받아서 부족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 수당, 피복비까지 명절 휴가까지 예. 해서 다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목공체험 교육재료비에서 그거를 운영비를 간다는 건 안 됩니다. 교육재료비는 그 교육재료 그대로 그쪽으로 더 투자하시면 하셔야지 운영비로 간다는 거는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산림휴양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체험료는 그렇죠? 2,000원이고요. 예. 예. 단체는 1,600원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이제 하는 거는 200만 원은 그 평균적으로 지금 계산이 된 거고요. 수시로 이제 그 필요한 소재들을 예. 그때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월별로 이렇게 따져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거를 미리 해놓고 추후에 사용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약간 건조도 시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일정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수시로 쓰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과장님 예. 교육재료비 200만 원 매월 사요. 200만 원 지출해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또 참가비 2,000원이 또 있대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플러스 수익자가 그 재료비가 또 있대요.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비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한 그 목재 이거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재료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자 부담금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낮춰달라고 매번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켰느냐 했더니 그 답변을 안 하고 다른 답변만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낮췄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익자 부담금에 있어서 단가를 안 낮추면 이거 교육재료비 이거 지출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예, 그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542쪽 산림 휴양시설 정비 사업 좀 보겠습니다. 양주 숲 복지센터 운영비 매월 100만 원 지출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을 제한 100만 원 지출을 하시네요. 그거는 내용 어떠한 거를 지출합니까? 운영비는 그 안에 사용하는 저기 네. 그 사무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용품. 예, 사무용품.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교육재료비에 뭐 준비할 거는 있겠고, 그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 예, 예. 준비하는 거, 예. 예, 유아숲이나 숲에서라는 그러한 교육에 할 필요한 그러한 재료들을 한다는 거죠. 재료는 아니고 가능한 사무용품 쪽으로 하고 사무용품 있고요. 쪽으로. 예. 그래요. 그러면 공공요금 빼고 사무용품만 이렇게 든다 100만 원씩. 뭐 그때 틀린데. 이거 위탁이죠 지금. 네, 위탁입니다. 예. 위탁이면 그러면 위탁 주고 전혀 우리 뭐 공무원은 가서 상근하는 거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예. 사실은 그 위탁 가서 그 위탁한 분들만 와 계실 텐데 운영비를 따로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지출할- 이제 저 해설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있으면서 사무용품도 들어가는 거하고 예. 뭐 그안에 뭐 차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위탁비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또 이건 또 운영비도 따로. 위탁비는 인건비하고요. 예. 뭐 교통비 음.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비용은 별도입니다. 하여간 뭐 100만 원이면 그렇게 뭐 저기 하나의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 숲에 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숲 복지센터가 개방을 그동안 안 했다는 거, 문을 꼭꼭 잠궈놨다는 게 조금 이제 미리 제가 지적한 바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다 하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개방을 해서 시민이 그쪽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전 그래도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많이 보는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뭐 허가과도 그렇고, 뭐 주택과도 그렇고요, 토지관리과도 그렇고. 그래서 행정이 이제 좀 적극적인 좀 행정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좀 해주고 해야 그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많이 드시죠? 예, 저희도 이제 하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대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 본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이제 뭐 주택 관련해서 뭐 조정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 찌라시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부동산 뭐 엠버거나 이런 데서 저 지난달에는 옥정 신도시 이외의 지역은 해제가 됐다 뭐 이렇게 뭐 찌라시도 좀 다니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그 뭐 절차가 뭐 국토부에서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매스컴에 에도 이제 많이 떴지만은 저희가 사실 뭐 3차에 걸쳐서 조정적 해제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10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저희가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비추어서 좀 현재는 국토부에서 뭐 전체를 해제를 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제를 할 거냐. 그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면 또 얼마 전에 또 매스컴에 또 나오기를 그 이제 한국감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조사를 좀 실시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읍면동별까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먼저 뭐 국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도 저희가 이제 매스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국토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 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12월이나 아니면 1월 초까지는 결정 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국토부 담당 직원하고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523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 비용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예산 신규 사업인데 이게 하겠다는 얘기죠. 30억 어차피 들여서. 지금 예. 도시 기본계획이 지금 도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다 심의가 관계 기관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일 지금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요. 그래서 우리 양주 2035 도시 기본계획이 내일 잡혀 있고 그 부분이 끝나면은 이제 그거를 토대로 도시 관리계획, 가계획인 도시 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대로 해놓은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디 가면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은 돼 있지만 전혀 뭐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본의원이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해줘야지. 뭐 면단위 면지역 뭐 면지역에 면사무소에 있는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뭐 어디 뭐 시골 동네 가면은 뭐 일종 주거지역 있고 그 주변에 축사도 많고 또 공장도 많고 심지어는 음식물 처리장도 있고 그런데 빌라는 절대 못 짓잖아요. 저도 분야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사업성을 좀 보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해천 주변에는 뭐 빌라질 토지가 거의 없어요. 문제되는 토지 빼고는. 뭐 도로 문제, 인허 문제, 인허가 안 돼서 이제 저 사업 시행을 못하는 거 빼고는 거의 뭐 일종 주거 지역이 소진될 정도로 다 이렇게 되는데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주시 전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종 주거 지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문제 또 거기에 도시에 가면서 공원 해놓고 주차장 해놓고 공원 해놔가지고 공원 지정해놔서 과연 공원을 누가 이용하겠나? 주차장을 사람도 안 사는 데다 해놓고 누가 주차장을 이용하겠나?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정말 본의원이 늘 얘기하듯이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25개 지구단위 계획 이제 관리형 지구단위 계획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데 실적으로 저희가 도시 지역을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을 도시 지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읍면동 수리하면서까지 의견을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지적조사 사업, 제주 사업.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도 좀 증가가 된 것 같고 그렇죠? 예. 531페이지입니다. 네네. 이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33페이지도 개별 뭐 공시지가 관련 이것도 이제 공시지가도 상당히 좀 민감한데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의회에서 그런 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공공성 예를 들어서 뭐 철도분이라든가 그런데 무슨 영업 활동한다가 사업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이 공시지가도
일반 토지와 같이 인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예? 뭐 사업을 하겠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익성이나 이제 공공성이 있을 때는 지가 관리도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투축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부분 이제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는 그 판단을 해서 감정 검증을 할 때 저희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는 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감정평가사들이 검증 작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가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뭐 지난 연도하고 뭐 증가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등산로 정비 사업은 저희가 그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하고 지금 올해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가막선 정비 사업 2, 3차 안병 데크 조성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는 한 42km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숲길 정비 사업은 저희가 1차 걸려서 작년에 46km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제 보완을 하려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불곡산하고 도락산, 천보산 이런 등산로를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는 가막산 그 위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검토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이건 가막산 저기 저 주차장서부터 구름제까지 요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숲속의 야영장 그 사업과 같이 해서 연계해서 이제 할 그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숲길 정비 사업은 이제 불곡산, 도락산, 천보산 등 어떤 그런 그 유지보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산림 등산로가 이제 잘 정비돼 있어야 네. 등산객이 오는 거죠. 네, 뭐 등산로가 있다가 또 비가 오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닿으면 훼손도 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오면 또 깎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542페이지 신암 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이 사업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특수상황지역 그 사업에서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지정이 되고 사업비는 이제 올해부터 잡아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지금 아직까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내년 2월 정도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먼저 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와 또 관련 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좀 보고 그다음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이 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은 아주 잘 준비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비도 10억 중에서 현재 시비가 3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도 이제 근특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에 이제 신암 저수지 그 숲속 야영장 그 조성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모노레일도 좀 하겠다고 이제 보고를 의회 와서 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뭐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나오질 않았는데, 네. 네, 그래서 당초에 모노레일과 또 짚라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저 짚라인은 장기적이었고 모노레일은 그 당시에 그 접경지역 사업비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30억이 해올 때 그 당시에 이제 모노레일은 좀 하겠다라고
의회 와서 부서에서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야영장 조성하기만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제 모노레일은 좀 뭐 중기 계획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계획을 더 세워서 야영장만 있는 것보다는 좀 모노레일이 있으면 상당히 야영장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야영장 시설 돼 있는데 그 다른 도시에도 가보면 야영장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옆에 신암 저수지도 있고 가막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변 여건은 좋은데 그래도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영장을 추진하면서도 모노레일도 함께 같이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좀 짚라인도 상당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양주를 우리 홍보정책관 그때 아까 어저께 와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유명한 데도 별로 없고 또 확실한 특산품도 없고 또 유명 인사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아무리 해도 되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그런 거 대표적인 거 양주에 대표적인 게 있으면 상당히 그 지역 홍보도 되고 또 지역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저 도시주택구 산림휴양과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하여튼 뭐 금액적으로 저희가 총 예산도 지금 나오지 않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용역이 완료되면은 완료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하여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뭐 잘 준비하면 뭐 어저께도 이제 본의원이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천일염 축제도 뭐 우리가 금년에 하지 않고 뭐 시민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과를 보니까 70%가 외부에서 왔어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은 30%밖에 안 왔더라고. 저 외부의 의정부나 서울 분들이 70%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면 그냥 가지 않아요. 밥이라도 먹고 하든지 차라도 마시고 하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해 놓으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암 저수지 그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가막산 또 신암 저수지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인kop정 지금 데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름제까지 오는 그 등산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구름제부터 밑에 이제 그 주차장까지 연계되는 또 이 신암저수 숲속 야영장 사업까지 이게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그냥 파주에 뭐 출렁다리가 있다면 저희가 뭐 구름다리가 있다면 저희는 이것을 이제 뺏기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남면 신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신살리라든가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국장님 시에 공직생활 하시려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 누가? 한미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들어야지. 한 바퀴 도니까 없어서 그렇지. 싹 스크린 했구만 내가.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허가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원과 관련된 과는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나 그 주민들의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그 지금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얼마 있으면 퇴임하시잖아요. 네. 네. 좀 어려웠던 이런 사항들은 없었나요 혹시? 뭐 이런 근무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15년을 했는데 뭐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죠. 도시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한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인허가 관련해서 많은 그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여기, 부분이 예, 조금 그 부분들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범정과 네.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주는 어떤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도 그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뭐 어떤 뭐 주민 수건 사업을 실행할 때는 좀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나 마을에서 요구를 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질의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52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주민 지원 사업으로 만송 1동 마을회관하고 삼상 1, 2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그 개발지원구역 내 그 이 지원 사업은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마을회관도 이제 그 일부 마을회관은 이제 도로공사에 편입이 돼서 그 새로 또 신설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국비 80% 12, 20%로 해서 작년 11월경에 이제 10월경에 금년도에 그 내려와서 그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개발 제한구역 내에 속하지 않았어도 마을회관이 어떤 협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네. 신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나요? 여기는 이제 지비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지비 지역만 예, 해당이 예,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삼상 1, 2하고 보니까 지금 만송 1통이더라고요. 여기 네, 만송 1통은 삼상 1통이면 여기가 개발 지원 제한 지역인 거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5개 사업에 17억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마을회관은 만성 1통은 약 4억 8천만 원, 네. 2곡 1, 2, 삼상 1, 2는 4억 1,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 세부 사업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에서 저기 동료 의원님께서도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사업에는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다든지 가연성 외장재를 썼다든지 뭐 기타 이런 등의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예스병원과 어린이집은 어깨동무 어린이집이에요. 선택된 데가 이게 어떻게 선택이 되죠? 예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으로서의 기능도 잘 하고 있고 보면 뭐 의료 시설로서 뭐 드라이브 PT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지원 대상 건축물 기준은요. 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네. 피난 약자 이용 시설 및 다중 이용 영업소 그렇죠.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예.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여기 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스프링클러가 둘 다 지금 꿈나무하고 예스병원하고 스프링클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스병원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제 조사한 건데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가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스병원에 미설치가 대상이 있나요? 안 됐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설치 돼 있냐고 예스병원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 있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다중 이용 시설인 거는 맞습니다. 병원이. 그러나 여기는 본인들이 직접 그 어떤 수익도 창출되는 그런 시설이에요. 양주시에서 아마 최고로 그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시설이고 좀 취약한 곳을 열악한 시설을 해주면 어떨까? 형평성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시에 산후조리원이 있나요 혹시? 이거는 이제
기준을 신청 얘기하는 신청 거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네. LH에다가 네. 지원 신청을 먼저 해야지만 네.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 신청한 부분이 이제 그렇게 지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있었어요. 5군데인가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네, 5군데 있었는데 양주 예수병원이 선택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신청을 한 거죠. 예. 5군데가 어디예요? 예, 주택 과정이 좀 네네. 추가 설명됐습니다. 지금 현재 5군데는 현재 저희가 지금 자료가 현재 좀 준비 안 됐고요. 일단은 이제 이 사업이 그 추진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과정이나 예. 배경은 알고 있어요. 본의원도 과장님. 근데 본의원이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S병원이 열악한 시설이냐, 이왕이면 사업비가 내려오면 열악하고 형평성 있고 좀 취약한 시설을 좀 해주면 불이 나거나 어떤 이런 안전사고를 대처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으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안전에 취약했을 때 뭐 목욕탕이라든지 오래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시설이 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그 사고 난 곳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뉴스의 보도가 따르면. 그런데 이제 예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취약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뭐 그런 이런 뭐 좀 그런 점보다는 일단 이 시설이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그 3층 이상 그다음에 이제 가연성 그거는 다 알고 있어요. 뭐 아니, 기준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네, 맞는 건 알고 이런 있는데 데 중에서 네. 신청을 5군데가 해가지고 5군데에서 저 LH에서 그거를 선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선정 들어오면 이제 LH에 이제 사업을 맡겨가지고 공사할 저걸라요. 그래서 그 LH에서 이제 그거를 선정을 한 거걸라요. 자기네 그 혹시 양주시에 화재가 나서 좀 그런 곳이 있나요? 화재가 나서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런 곳이 있나요 혹시? 저는 현재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건. 네.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이왕이면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딱 봐도 지금 예수병원은 아니다 기다를 판정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오래되고 3층 이상 건물이 거기에 조합에 맞다고 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잘 살펴보시고 행정을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6페이지면 마을에 간 시설 개선 공사가 있어요. 34개소를 지금 예정인가요, 이게? 사전 수요 조사 34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마을 안전사고 예방을 긴급 보수를 세우셨는데 이것도 예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양주시 전체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되죠? 마을회관이 우리가 총 그 130개소가 있습니다. 네. 예. 130개 중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63개 정도 했고 19년에 56개.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3년 걸쳐서 53개 정도면 거반 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할 데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이제 130개니까. 예, 주택 과정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노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3년 진행되죠. 왜냐면 2년이나 3년 됐다고 예. 다 노후되고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매번 보면 해줬던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복 지원해주는 경우. 이게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고 몇십 년 동안 하던 사업이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번 해주면은 그게 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해주면은 다른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서 형평성 있게 잘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불만의 목소리가 민원을 아까 제가 부장님한테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가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나 어떤 주민의 목소리가 안 좋은 목소리가 들리면 좀 불편 사항이 있으니 그런 거를 잘 행정 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결산 내역에 보니까 2018년도에 63개 했고 19년도에는 56개 했어요. 20년에 53개. 그럼 대부분 할 때는 다 했다.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내 추측이 맞다면 본의원의 추측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중복 지원하지 마시고 안 한 데가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선 보수나 이거 지원하면요. 뭐 이제 뭐
5년간의 지원 대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년간은 제 지원 대상인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으니까 네.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그 농지관리 97페이지 세부사업서 97페이지 볼게요.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불법 농지 측량 수수료가 5회예요. 지금 불법으로 측량이 돼서 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네, 지금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불법 농지는 한 필지만 이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뭐 두 필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몇십 건 되죠? 예. 그런데 5회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작은 금액인가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 필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되면 그 면적 그대로 저희가 사법 조치를 하는데 네. 그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네. 어떤 부분적으로 했을 적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만 이제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비 내역서로만 봤을 때는 500만 원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좀 주민들의 편익이나 어떤 이런 실익적인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네. 뭐 경계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랬을 때는 시가 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고자 사업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회 정도면 조금 작지 않을까. 예, 이런 소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 채석장 관리 지원은 어떻게 채석장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채석장 어딘지 아시죠? 네,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내에 4개소의 채석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회 소속 활동가로 하여금 네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양주시에 4개 채석장이 있나요? 네네. 4개 채석장에 모니터링 한 분이 이렇게 활동하시기에는 좀 적은 수 아니에요? 모니터링 한 서너 명은 있어야지 돌아가면서 조금 의견도 교환하고 할 텐데 한 명의 모니터링이 이런 것들을 시의원이 가서 질의를 하거나 어디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는데 이걸 하실 수 있겠어요? 이 그 활동가가 이제 전문가고요. 네네. 연간 그 각 채석장마다 20회를 그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되고 있는 걸로. 그 전문가인 줄은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한 명이 하기에는 움직이기에는 또 이제 적절하게 그 채석장 그 장소에 가서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 분이 하시기에는 좀 위험성도 있고 위험에 노출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2인 1조가 돼서 같이 활동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사업비는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명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로 구성된 두 분이 2인 1조가 돼서 하든지 해서 좀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몇 페이지? 112페이지의 산림휴양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물으셨어요. 양주시의 등산로 이게 어디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냐라고 했더니 가막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네. 하여튼 관내 등산로인데 제가 등산로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가막산만이 아니라 불곡산, 도락산, 뭐 천보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유지 보수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막산에서 우회 등산로를 개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사업비 예. 세우신 거죠? 예. 그 양주시가 지금 산에 등산로가 대체적으로 몇 개나 있어요 여기? 등산로 산림휴양 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등산로가 104개 노선에 네. 181.8km가 있습니다. 그 양주 여기에 보면 안전시설물 사업 내용은 안전시설물 정비, 우회 등산로 개설, 편의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소요된 부분이 우회 등산로 개설의 사업비가 많이 이제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시에 지금 등산로에서 사고 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사고 2020년에
사고 난 거 사고 말씀하시는 거? 나서 119에 실려간 건수나 다친 건수나 뭐 이런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아니 그거는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등산로의 뭐 사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좀 하진 않고. 아니 안전 시설물 정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물을 정비를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네네. 이게 된다마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사고라든가 이런 건 안전에는 안전권과에 안전 시설물을 어떤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 안전 시설물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벽 올라가는 로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정표도 안전시설물입니다. 네네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그다음에 그런 그 정비가 매트도 깔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잘 계단도 돼- 만들고. 예, 네. 그런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어요. 안전한 그래도 한 만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많은 데다가 뭐 전력 투자하자 그러면은 또 실질적으로 등산로가 그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나서 뭐 해체됐다든가 뭐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얼마나 지금 세워 놓으셨습니까, 여기에? 유지관 50만 원인가요? 유지관리 사업으로 50만 원씩 어떻게 아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5억입니다. 5억. 5억이에요? 예, 예. 아, 5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에서 양주시 산을 찾는 인구가 꽤 돼요. 네. 그래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표지판이나 양주시 등산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거는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적대에 좀 잘 갖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옆에 뭐 우리 가나지 뒤에 그 등산로 있죠. 네. 네, 그쪽을 올라가도 거기 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산에 뭐 정상에 올라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표지판 정리를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하려고 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세워 놓으신 네. 거죠. 그래서 잘 보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덕 국장님 국장님 자료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